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금융위기를 저도 정통으로 맞으면서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 고객님들께 거시경제를 설명드리고 이제 세부적인 산업과 기업으로 들어가는 경제 전체 구조를 계속 설명을 드려왔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고객님들께 드리는 편지를 적어 올렸던 요 카페 링크가 있는데 한 10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글로 적던 고객님들께 드리는 편지의 내용을 그냥 영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왜 공개를 하냐? 너의 숨은 목적은 뭐냐? 너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먼저 드리면 그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와주려는 사람 주변에 물론 또라이들도 이제 몇몇은 있죠, 조금은.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도움을 또 받았으면 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함께 성공으로 향하는 것을 제가 직접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제 카페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내용을 그냥 공개해왔고 고객도 늘고 제 사업도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거상 임상옥 선생님의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공부한 경제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많이 나눠드리고 저한테 도움을 받는 분들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제가 잊을만 하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요.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잊도록 진화되어 있죠. 우리 인류가 20만 년이 됐는데 인류의 역사에서 농경이 시작된 거는 불과 한 15,000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사냥이나 채집을 다녔죠. 그때마다 몇 명씩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끔찍한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사냥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뇌가 이 고통을 잊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사냥을 나가지 않고 굶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혹시 몽둥이 들고 사냥 나가시는 분이나 저녁거리 구하려고 활 만드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현대사회는 뇌가 진화하는 이 속도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변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굶어 죽기 싫다면 사냥을 나가는 게 아니라 금융과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동 양식을 연구해야 하는 요 인문학에 가까운 게 바로 투자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지금까지 무수히 반복되어 온 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 진화된 뇌는 과거를 자주 잊게 만들어서 우리 투자를 자꾸 실패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왜 영상 초반에 이렇게 뻘소리를 하냐?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뇌를 어떻게 단련시켜야 되는지 바로 이 핵심인데 이제 진짜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과거에 계속 왔을 때마다 이번만큼은 다르다, 자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림은 미국의 다우지수고요. 지난 2018년 제가 박스 쳐놓은 미중 무역분쟁의 조정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중 무역분쟁 당시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뭐죠? 뉴스를 보시면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로 미국과 유럽 및 요 동맹국들과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요 사회주의 진영이 경제적 교류를 아주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 1930년대 이 대공황 당시에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무역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거 외에는 거래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완전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면서 지난 2019년에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비관이 막 쏟아졌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침체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는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실업도 완전히 망가지고 일시적으로 완전히 락다운에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공황보다 더 심한 이런 침체가 온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던 이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최근에 했었던 코로나 침체가 우리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을 텐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이 뭐냐? 바로 다우지수의 로그 스케일 차트라는 건데요. 로그 스케일 차트는 일반 차트와 다르게 상승률과 하락률을 각 구간마다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차트입니다. 그림을 보면 2020년 코로나 침체가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것 같고 진짜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2000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하면 굉장히 일시적인 수준이고 골도 그렇게 깊지 않았죠. 그러니까 폭락 폭도 더 낮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림 보시면 IT 버블 붕괴 당시,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주식시장은 3년간 거의 한 4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반등할 줄 알고 투자하면 또 하락하고를 반복하면서 지하실 아래 지하철이 있다, 이거를 보는 기간이 3년이나 지속됐다는 거죠. 이때 다수 투자자들이 다수 기관들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됐던 게 바로 2000년대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하락이 한 1년 반 이상 지속됐어요. 하지만 2008년 최고점을 회복하는데 5년 이상이 소요되었죠.
그래서 고점에 물렸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손절을 하고 기다리신 분들도 5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 코로나 침체는 고점을 회복하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몇 개월밖에 안 걸렸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한 30% 정도 하락 수준을 보였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폭락이나 아니면 금융위기 요게 아니라 조금 큰 조정이다 보는 게 관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지난 20만 년 동안 굉장히 망각을 잘하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2001년 IT 버블이나 2008년보다 2020년 코로나 폭락이 진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컸던 조정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더 어리신 분들은 저는 좀 아재이기 때문에 2001년이나 2008년 이런 걸 기억을 하는데, 어리신 분들은 뭐 전혀 모르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제 경기 침체 이후에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한동안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2010년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슬슬 회복하고 있던 구간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바로 뉴노멀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0년 4월에 세계 경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다보스 포럼을 진행을 했어요. 그 당시에 글로벌 경제 석학들의 경제 전망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좀 공감했던 부분은 뉴노멀입니다. 2008년 이전과 같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고성장하는 것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회복이 되더라도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되는 뭐 이런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수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중국 문제였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거고, 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 버블이다, 이거 폭락할 거다, 이게 두 번째 공감되었고, 세 번째로는 고용 없는 성장. 2010년에 금융위기 이전보다 노동시장이 뭐 참가율 이런 게 너무 낮아져서 사실상 고용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성장이 아니다, 성장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그 당시 2010년 석학들의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만 봐도 답이 딱 나오죠. 지난 2010년을 저점으로 시작해서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던 시대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미국의 경제가 고성장을 했던 시대가 바로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석학들이 저성장, 그러니까 뉴노멀이 지속될 거다, 좀 긴 U자 회복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요 전망과 전혀 틀리죠.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성장 둔화 문제인데, 실제 지난 2010년 이후에 GDP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죠. 지금까지 계속 낮아지면서 중국은 저성장을 지속해 왔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글로벌 경제가 막 둔화될 거다 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주택가격이 너무 버블이다, 곧 폭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림이 중국의 주택가격 증가율이죠. 2012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중국 주택가격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막 15%도 올라가고 막 10% 막 기본적으로 이렇게 5% 이상은 항상 올랐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 없는 성장. 지난 2010년 이후로 미국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성장이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노동 필요 없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림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5세 이상의 총 인구 있죠. 이 사람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인가, 이것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냐 대체? 학생, 전업주부, 연로자, 장애인, 종교인, 그리고 또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미국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진단 말은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겠고, 실제로 2010년 이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사실상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제 60% 정도만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주부라든가 학생, 아니면은 의사가 없는 사람들, 아니면 연로자,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게 실업률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업률은 뭐냐면 이렇게 노동시장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죠. 이분들 중에는 내가 앞으로 구직 의사가 있다, 이런 분들도 다 노동시장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총 인원 중에서 현재 직업을 잃으신, 그러니까 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 실업자들이고, 그 실업률이 바로 노동시장 참여 인원 중에서만 선택한 비율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2010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정말로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용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고용 없는 성장이 펼쳐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2010년부터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뭐 그러면 2000년대부터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율과 주식시장 그리고 경기는 사실상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기 침체 구간마다 항상 이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 단어는 진짜 항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사실상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0년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이 석학들이 전부 다 틀렸다. 뭐 이 사람들은 뭐 뱅슨이다.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제가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가 계속 있도록 장기적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반복되어 온 역사를 우리가 계속 망각한다. 이 부분을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되는 구간에 사람들이 말했던 뭐 전문가들이건 아니면 경제에서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을 되짚어봤는데 역사에서 반복됐다 그러면은 지난 2000년 IT 버블 당시 그러니까 2003년 회복하는 요 시점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실제 맞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기사가 2003년 4월의 뉴스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함께 보시면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투자 감소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지속적이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 확대도 없다는 점이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고용에 대한 얘기 나오고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 말인데 앞서서 2010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에서 중국 얘기 빼고 그대로 다 나왔죠.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뉴노멀이 시작될 것이다. 용어는 틀리지만 이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고용 없는 회복,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것도 지난 2003년에도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2003년을 저점으로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회복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제가 그럼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 캠 피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월가의 레전드죠. 캠 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이 찾아온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제 뉴노멀과 그러니까 경기가 저성장 상태, 그러니까 회복을 잘 못하자는 상태로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고용 없는 성장이기 때문에 이 성장이 확실하지 않다. 성장이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과도한 부채가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폭락하게 만들 거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 이제 매수의 시점이다. 이거죠. 이분 말고도 월가의 레전드죠. 존 템플턴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는 뭐 신문에서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만큼은 다르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위기는 사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유사한 사건을 찾아내면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역시 월가의 레전드 하워드 막스 또한 거시경제의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노력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뭐 그리고 이렇게 폭락을 한 시점에 본능을 뛰어넘어 가장 좋지 않은 시기에 역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과 방법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번 피셔 독서 클럽에서 저희가 함께 읽은 그리고 토론했던 얘기가 바로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하워드 막스의 책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월가의 레전드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분들이고 돈도 또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해석하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마음 근육을 단련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늘상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듣다 보면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폭락이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달라 하면서 손절하고 욕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날 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그때 이제 과감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근력을 계속 길러둬야지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전드들의 공통된 생각과 이런 의견을 계속 해석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러다가 지난 1931년처럼 그러니까 대공황 때죠. 첫 해에 뭐 한 40% 빠지고 그 다음에 또 40% 빠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하실 아래 지하철이 있다는 걸 구경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존버해야 되겠죠. 못 버티면 나이아가라 가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저희는 이렇게 마음 근육을 단련하면 그런 시기도 계속 견디면서 결국엔 뭐 이겨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